신문을 볼 때 또는 책을 볼 때 되게 제가 여러 페이지를 책을 300쪽, 400쪽짜리 책을 읽게 되는 이유, 또 신문을 볼 때도 그날 결국 뭐 제가 20대 초반 즈음에 초년병일 때 신문을 그래도 하나 대충 보면 한 30분 걸리잖아요. 뭐 칼럼 한 두 개쯤 읽고 뭐 관심 있는 것만 봐도 그게 가능했던 이유, 그게 뭐냐면 하이퍼링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책을 볼 때 하이퍼링크가 없어요. 그냥 순서대로 읽고 그러면 되는데 이 디바이스로 어떤 기사를 보든지 간에 어떤 되게 깊이 있는 기사를 보든지 간에 늘 그 기사를 볼 때 옆에 하이퍼링크가 있고 제가 계속 그걸 써야 됩니다. 여기서 사람이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어떤 우리가 통찰 있는 문장이나 통찰 있는 보도를 맞닥뜨렸을 때 잠깐 동안 그런가? 하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지금 이게 무슨 말이지? 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식의 독해를 하게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. 그 판 위에 있는데 거기서 아무리 깊이 있는 퀄리티를 도전을 해봤자 그게 가능할까? 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이제 좀 다른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. 그러면 정말 좋은 콘텐츠를 보려는 많지는 않지만 일부 분한테 돈을 받고 구독 서비스로 가자. 이 뉴스 구독 콘텐츠들도 어두운 면이 있는 게요. 그 구독자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진영 논리에 빠진 분들이 많아서 내가 원하는 논조의 기사가 나오지 않으면 취소하겠다,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발휘를 하고 오히려 그런 구독자의 기대는 매체가 더 중도에서 멀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저는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.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.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. 복사비가 빵원이니까, 디지털 경제에서 복사비가 빵원이니까 특종이라는 게 되게 무의미해지고,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보니까 진중하게 호흡을 천천히 하는 어떤 그런 콘텐츠가 남들이랑 다른 얄팍한 콘텐츠랑 경쟁을 하기가 어렵고, 구독의 지갑을 여는 분들이 뭐 되게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 되게 탈출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언론계가 외형적으로 줄어드는 것 외에도 그냥 질적으로 뭔가 밑에 어떤 물적 기반이 되게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되게 그 와중에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은 아예 그 취재라는 기술 자체가 이제 실전되는 거 아니냐, 사라지는 거 아니냐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사람들이 되게 기자들을 이제 되게 좀 뭐 요즘 많이 무시하고 조롱해요.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취재 기술이라는 게 뭐 매뉴얼로 적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고급 기술입니다. 제가 신문 기자 처음 됐을 때에도 야마라는 단어로 순화를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. 근데 야마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바꾸려면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. 그거를 어떻게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. 뭐 야마 뭐라고 해야 되지? 뭐 첫 문장, 뭐 제목, 뭐 프레임, 뭘로 해도 아니고 야마는 야마예요. 보니까 정말 수십 년 전부터 언론계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 하면서 야마, 야마, 야마 했는데 야마라는 말을 안 쓰고 지나가는 날이 하루도 없고 그냥 늘 머릿속에 야마로만 생각이 가득 차 있고 그 말을 대신할 다른 단어가 없어요. 그 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거를 설명하기도 힘들어요. 심지어 언론계 안에서도 야마가 뭐다 하고 신입 기자한테 설명하는데 한 좋게 1년은 넘게 걸리는 것 같고 좀 약간 더딘 기자들은 한 3, 4년 걸려야 이게 야마구나 이런 거 아는 것 같은데, 그게 이제 뒤집어 보면 굉장히 그게
전문성이라는 거죠. 야마라는 게. 야마를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언론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아주 복잡 미묘한 개념인데, 기자들끼리는 또 이게 무슨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. 그런 거 아니라 기자들끼리는 다 알아요. 뭐 그 신문사가 보수 신문사건, 진보 신문사건, 나이가 많은 기자건 아닌 기자건, 뭐 방송 기자건, 뭐 주간지 기자건, 일간지 기자건, 야마 나왔네 할 때 다 알아요. 이게 야마죠 오늘은. 뭐 그리고 남이 쓴 기사를 보고 내가 야마로 물을 먹었구나 하면은 다 압니다. 그게 어떤 그 실체가 있는 개념인 거예요. 그리고 다른 사람은 매우 알기 어려운 개념. 한 1, 2년을 공부를 해야 겨우 닿을 수 있는 어떤 실체가 있는 개념이고,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전문성입니다. 고급 기술이라는 거고, 제가 기자가 처음 됐을 때 선배 기자가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. 기자라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. 뭐 무슨 대단한 사명감을 주시는 얘기가 아니었고, 활자가 되어 있지 않은 현장에 가서 그걸 활자로 만드는 사람이 기자라고. 활자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또 활자로 만드는 거, 뭐 학자, 비평가, 뭐 다른 작가들 있지만, 활자가 안 되어 있는 거를 제일 처음에 활자로 만드는 1차 텍스트로 만드는 사람. 그리고 그게 되게 기술이 필요합니다. 현장을 가면 팩트들이 굉장히 어수선하게 널려 있습니다. 이거를 어떤 질서 있게, 요령 있게 사람들한테 어제와 다른 이 현장만의 특이한 점을 뽑아서 거기에 맞게 요령 있게 그걸 그 현장을 글자화를 해가지고 보여주는 기술.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. 이게 되게 어렵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기가 힘들고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증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포털 사이트 뉴스입니다. 이제 뭐 많은 매체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뭐 뉴미디어를 표방을 했지만, 사실은 그런 저널리즘 교육을 받지 못한 매체들의 기사들을 볼 때 딱 보면 그 기사 교육을, 혹은 야마가 뭔지 잘 모르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곤 해요. 제가 당선 합격 계급을 쓰면서 다른 한국 작가들의 논픽션도 많이 참고를 했는데, 훌륭한 논픽션 많았지만 기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쓰지 않았겠다라는 점들도 있었습니다. 뭔가 그 풍경을 그대로 일일이 다 묘사를 하면 그게 루포르타주인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, 물론 굉장히 끔찍한 현장이나 굉장히 현장 자체가 뭐 야마를 뽑을 필요 없이 너무 그 자체가 막 웅변하는 곳들, 막 너무 처참한 곳들은 그런 게 필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근데 그렇지 않고 좀 면밀히 관찰을 한 다음에 어떤 기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, 그 저널리즘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그런 현장들도 있거든요. 오히려 일반적인 현장들, 그런 것들. 또 뭐 저희들 뭐 다들 이제 한국 언론 편향됐다 욕을 많이 먹지만, 그래도 반론을 따는 기술 같은 것들, 어떤 논미션을 봤을 때 제가 막 당황을 한 적이 많아요. 아니, 이런 주장을 펼쳤으면 반론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 반대쪽에 가서. 그게 전혀 없는 그런 논픽션들. 이게 되게, 말하자면 언론사에서는 굉장히 기본이라고 가르쳤을 교육을 이 저자는 받지 못했구나,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책들을 읽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, 뭐 야마를 잡거나 반론을 따거나, 어떤 저희가 배웠던 교육이 그런 단순한 거 이상의 막 고급 기술들이 있죠. 팩트를 확인하다 보면 확인되는 정도가 있는데, 그 확인되는 정도에 따라서 서술을 이제 약간 뭔가 농도를 좀 다르게 해서 보도하는 기술을 저는 배웠었거든요. 뭐뭐뭐로 확인됐다, 뭐뭐로 밝혀졌다, 뭐뭐로 드러났다, 뭐뭐로 알려졌다, 전해졌다. 이게 이제 그 팩트를 확인한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써야 된다고 배운 어떤 그런 서술 형태들이죠.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 이제 지금 거의 사라져가고 있고, 고려청자를 조선시대 때 아무도 못 만들었거든요. 그 유약을 다루는 기술이 끊겨가지고. 근데 이 저널리즘 기술도 그렇게 끊기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 걱정이 듭니다.